마운틴 고트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마운틴 고트는 이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후기를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정말 재밌게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소매 넣기를 당했는데 저희가 5명, 6명이 이렇게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옆에 이제 제 학교 후배요. 학교 후배인데 이제 볼인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게 한 거죠.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이제 그 누구냐 저기 도어댐 대표님이 한 카피를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주시면서 진짜 아무것도 바람 없이 그냥 드리는 거니까, 뭐, 방송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면서 폼에 넣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 옆에 보린이가 눈을 초롱초롱 하면서 자기도 갖고 싶다라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뭐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줬고 저는 나중에 이제 따로 하나 살 예정인데 근데 뭐지? 모임에 입고가 돼가지고 뭐 구매까지 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있는 게임을 또 사는 건 좀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소매넣기 당했다. 그래서 나의 손을 스쳐간 게임이니까 뭐 이 새끼 또 협찬 받아가지고 좋은 얘기하네 이렇게 뭐 하시든 말든 뭐 그거는 상관없고 마운틴 고트를 이야기를 할 때 요게 있어요. 첫 번째 저는 룰 설명 들으면서 소름 돋은 거 오랜만. 저는 룰 설명 딱 들으면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게임 진짜 너무 재밌겠다. 게임 재밌겠다. 이건 벌써 재미 포인트가 다 막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그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룰 설명 들으면서 진짜 소름 돋았고 이 소름 중에 가장 큰 소름은 1이 2개 이상 나온다면 하나는 1로 고정, 나머지는 마음대로 보정. 저는 이 룰에서 갔습니다. 이 룰을 듣는 순간 이 게임은 벌써 남아 인장이 찍혔어요. 이 룰은 진짜 저 혹시 알려주세요. 이 룰이 있는 다른 게임 있나요? 혹시? 이 룰은 저한테는 로렌초가 제시해준 패러다임의 전환의 뺨때기의 그 이상의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저는 너무 훌륭한 룰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삼님 세상 슬픈 1, 2의 전설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왜 차이가 있냐면은 2는 쓸 수가 있는데 1은 못 써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커요. 111이 나왔을 때 4가 나오기 때문에 1111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2는 5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나쁘게 나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가 5부터 10으로 숫자를 구성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1만 바꿀 수 있다는 룰의 결론이 나와요.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 1은 보정을 주는데 2는 보정을 안 주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산이 5부터 10까지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작가가 의도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1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못 쓰는 나쁜 주사위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보상을 주는데 여기에 뭘 줬냐? 파티 특유의 뽕맛. 1111 나왔을 때 대부분의 게임은 좌절이죠. 망했어. 대부분의 파티 게임이 이걸 그냥 방치해요. 그리고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여기다가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짓 리롤 기회 극혐 진짜 극혐이에요. 1111이 나왔을 때 리롤 기회 주고 다시 굴렸는데 1122 나와. 그때 그 플레이어가 느끼는 그 좌절이 얼마나 큰지를 작가들이 그냥 대충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몰라? 몰랑 망하는 것도 파티임? 이러면서 저는 그거 진짜 극혐이에요, 진짜. 제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나쁜 거 있고 좋은 게 명확하고 666이 무조건 좋은 거 이거는 사람들이 막 보정합니다. 요즘은 좀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이 방치하는 게 뭐냐면은 파티 게임이니까 망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망하는 거 보고 즐거워함. 그러면서 1111 같은 거를 방치하는 경우가 진짜 많고 이거를 그냥 리롤 같은 걸로 퉁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거겠지? 모르겠어. 근데 이 룰을 하나만큼은 제가 본 것 중에서 주사위 보정이 가장 엘레강트한 게임이었어요. 진짜. 정말로. 이거는 정말 너무 엘레강트했고 일단 이 룰을 들으면서 제가 일단 마테가 갔어요. 여기서 이제 소름이 돋고 이 게임은 무조건 재밌겠다. 이거는 라마 인장은 무조건 간다. 그랬는데 이제 게임 하면서 느껴진 거. 너무 재밌었던 게 이제 뭐 두고보기에서 되게 자세하게 했으니까 게임 설명은 자세하게는 안 드릴게요. 근데 제가 좋았던 부분만 하고 이 부분이 게임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사서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진짜 이 게임은 사서 해보세요. 사서 해보고 라마라타 개오바 떨었네 하고 저를 욕하세요. 일단은 돈을 지불하세요. 돈을 지불해서 여러분들 지갑을 열어서 사고 네, 욕을 하세요. 차라리 사서 하세요. 단점은 있어요. 미리 말할게요. 단점 4인 원툴이에요. 아마 3인까진 가능할지도. 3인까진 봐줄 것 같다. 근데 4인 원툴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한 게 5, 6인 버전이 확장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5, 6인이 된다고 해서 게임이 좀 이상해질 것 같은 거는 전혀 없기는 한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4인이 최적화가 돼 있기는 해요. 그래서 좀 4인 원툴이라는 건 단점인 것 같고 보드게임은 언제나 개취가 있으니까.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개취를 말하는 걸 떠나서 이 메커니즘 자체만큼의 수준 높음은 저는 이거는 반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게임이 수준이 낮다? 리롤에 비해서? 그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리롤이 더 낫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저는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성균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5, 6이면 밟히는 게 너무 많아서 애매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4인 원툴 같아요. 할 순 있고 오래서 자주 밟히니까 좀 웃기겠죠? 근데 이제 게임이 가장 엘레강트해지는 타이밍은 4인인 것 같아요. 가장 완벽해지는 타이밍은. 근데 뭐 4인 원투라고 해서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4인에서 하면 되잖아. 4인이 어려운 숫자도 아니고.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머리와 마음의 싸움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숫자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5, 6, 2, 3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5, 6, 2, 3 이렇게 나왔다고 쳤을 때 사실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기는 하겠지만 무조건 염소를 많이 움직이는 게 유리하기는 해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5, 6, 3을 쪼갠다고 했을 때 머리로 말하는 거는 5를 두 칸, 6을 한 칸이 맞다고 저는 봐요. 그게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내가 밟힐 확률도 낮고 만약에 5와 6을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쳤을 때 기대치, 최대 기대값은 몇이에요? 5가 두 번이니까 6 한 번이니까 16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골 받는 포인트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골 받는 포인트가 이제 뭐냐면은 내가 이제 상대방이 이제 10에 들어가 있을 때 이거를 10이나 9가 들어가 있을 때 이거를 밟느냐 안 밟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게 열받잖아요. 내가 이제 이 사람이 10으로 꿀을 빨 수 있으니까 한 라운드가 돌면은 이 사람이 10으로 꿀을 빨 수가 있거든요. 그게 꼴이 맞는 거야. 그게 열이 받아가지고 그 꼴을 못 보겠어. 그래서 그 꼴을 못 보겠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주사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10과 6으로 사용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여기도 기대값이 16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가슴으로 판단을 했지만 기대값은 똑같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터지는 이 파티적인 부분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밟힐 위험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주사위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서 쓸 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 밟힐 위험성을 배제하고 나 밟히기 싫으니까 안전한 쪽으로 긴 대로 높은 산으로 올라갈래. 높은 산을 여러 번 갈래. 약간 이런 선택을 해도 되지만 남이 꿀 빠는 게 꿀 받고 내가 올라가 봐야 다음 라운드에 바로 밟힐 걸 알면서도 밟으로 들어가요. 10 같은 경우는 그 한 칸 아래에 이렇게 대기 타고 있거든요. 10 아래에서 이렇게 대기 타고 있어. 누구 하나만 올라가 봐라.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염소 4마리가 10 아래 칸에서 이렇게 대기 중이야. 올라가기만 해봐. 올라가기만 해봐. 이러면서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극단적인 상황이 막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이럴 때 이게 극단. 이게 너무 웃겨요. 5 나왔을 때 사실 5를 4칸 올라가면은 되게 개이득인데 10을 2칸 올라가겠다고 그냥 올라가는 거야. 10을 2칸 올라가겠다고 이거를 다 10에다 꼴 박아가지고 내가 얻은 점수는 10점이지만 그 만족감, 상대방을 쫓아냈다는 그 만족감, 이런 극단적으로 이런 벌어지는 상황들이 이 가슴과 머리의 싸움이 너무 재밌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지, 이거를 좀 줄여서 얘기하면은 사람이 선택지라는 이야기를 할 때 보통은 메커니즘적인 선택지를 줍니다. 물이냐, 돌이냐, 나무냐, 보통 나무냐, 돌이냐 이렇게 하거나, 물이냐, 태양이냐,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적으로 자원에 대한 선택지를 보통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게임의 선택지는 뭐냐? 머리냐, 마음이냐, 내 점수냐, 저놈 밟기냐. 약간 이 선택지가 진짜 많이 들어가는 게 저는 너무 파티 게임으로서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게임에서 이기는 걸 떠나서 그 게임 외적인 요소의 상대방과의 인터랙션, 그리고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벌어지는 그런 웃긴 상황 같은 거를 선택지로 제공했다는 게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는 유로게이머라서 차가운 감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게임은 실질적으로 점수로 꿀을 빨기 때문에 그 유로게이머의 감성으로도 그건 납득을 못해. 유로게이머의 감성으로서도 남이 꿀 빠는 거를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마치 내가 무슨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열심히 2칸을 올라가. 그럼 사람들 막 박수쳐. 우! 막 이러면서. 근데 그래놓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들어서 나를 또 밟아. 너무 웃겨요, 그게. 약간 얘기하면은 그 킹 오브 도쿄 느낌이랑 조금 비슷해요. 그 위에서 누가 이렇게 꿀 빨고 있으면 밑에서 사람들이 접해가지고 끌어내리잖아요. 근데 끌어내리는 순간 끌어내린 사람이 올라가지고 또 처맞기 시작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랑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고의 그런 부분이 있고, 나중에 이거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좀 정리해가지고. 아드라님, 남들 공격하는 거 싫어하는 점잖은 사람이 있으면 별로일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유로게임저기처럼 점수를 따라가는 그런 플레이를 해도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대신 이 게임은 내가 밟힐 수 있다라는 그 정보가 굉장히 오픈돼 있기 때문에 플레이적으로 스마트하게 플레이를 할 때 아 내가 이렇게 안 밟히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안 밟히는 그 경로를 최대한 찾아서 가보는 게 재밌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파티 게임이기 때문에 막 무미건조하게 해서 재밌는 게임은 아니에요. 파티 게임이라는 전제 하에 완성도가 최고로 높은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 유로 게임들이라고 했을 때 비비면은 좀 인터랙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은 당연히 있죠. 근데 이거는 뭐 파티 게임이니까. 아마님 이야기하는 중에 기계 안 좋은 평에 대해서 항변도 해주시면 안 돼요? 기계 안 좋은 평이 있나요? 그거 좀 볼게요. 어디 봅시다. 뭐가 있는지 몰라요. 기계 안 봤거든요. 한번 보죠. 라스베가스도 주사위 하나 넣어 터트리는 맛인데 그보다 더 재밌었나요?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이에요. 근데 마운틴 고트는 쫓겨난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막 뭐 내가 아웃됐다든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마운틴 고트가 더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극단성은,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의 그런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진짜 조지는 맛은 있죠. 네. 그게 라스베가스가 더 있는데, 마운틴 고트는 패긴 패는데, 그게 막 게임에서 리타이어 시키는 수준이라든지, 나 망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 40점 꿀 빨 수 있는 거를 10점으로 억제하는 느낌이지, 그 사람을 빵점으로 만드는 인터랙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라스베가스 그런 거보다는 저한테는 훨씬 취향에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막 리타이어 시키고 진짜 말 그대로 나락 보내는 게임을 원하신다면 라스베가스가 좀 더 뽕맛이 있겠지만 저는 이 게임이 그 적정선을 굉장히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꿀 빠지막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꿀을 못 빨게 하는 게임이지 상대를 밟는 게임은 아니에요. 사실 꿀 빠는 거를 언제까지 용납할 건데 약간 이런 느낌. 어디 보자. 킥 평점에 좀 낮은 거 4점 이렇게 보죠. 4점. 괜찮은 게임이다라고 평을 해놓고 4.3을 줬다. 엑설런트래요. 마운틴 고트는 relatively few decision. 근데 이거는 아닌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머리로 하면은 그게 맞거든요. 머리로 하면은 당연히 내가 낼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 없어요. 당연히 최고의 효율을 찾아간다라고 말하면 그게 맞아요. 근데 이 게임의 핵심은 마음과 머리의 싸움이에요. 이성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내 감정이 저놈의 꿀밤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의 비판은 맞긴 한데 저는 파티 게임으로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프레스 유얼 럭 애스펙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기대하실 것 같아요. 운을 시험하는 거. 이 게임은 운을 시험하는 게임은 아니에요. 주사위의 보정 자체도 그런 운빨 게임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 그러니까 파티 게임에다가 노 스트레러지 이런 말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당연히 스트레러지는 없죠. 하지만 택티컬 디시전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정확히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분은 뭘까? 정확히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다 캔스탑이랑 비교하지? 캔스탑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여러분 푸시얼럭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푸시얼럭을 해가지고 산을 올라가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 게임 구성 자체가 10이나 9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방 올라가고 19를 만드는 게 어려운 게임이 아니에요. 이 게임은 19를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주사위 빨에 따는 그런 푸시얼럭 게임이 애초에 아니라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제가 알고 있는 캔스탑이랑 저는 비교가 전혀 생각이 안 났는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관없어요. 뭐 그냥 사서 해보고 저를 욕하세요. 그럼 될 것 같아요. 나 알겠어. 나 알겠어. 2인이 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지. 2인을 하면은 내 마음의 결정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2인인 경우는 대부분 상대방을 죽이는 선택, 상대방을 공격하는 선택지 자체가 효율로 이어져요. 2인일 때는. 그래서 이게 마음과 머리의 싸움이 더 이상 아닌 내가 마음적인 결정을 내려도 그게 어떻게 보면 효율 좋은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2인이? 그래서 2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뭐랄까 전략 게임에 가까운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뭐 경험적인 측면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왜 2인을 하는지는 약간 알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해보세요. 몰라. 몰라. 해봐요. 해보면 되죠 뭐. 안 해보고 느꼈을 때 켄트스탑 느낌이 나요. 지님, 전 마음으로만 게임할래요. 괜찮네요. 야, 4인만 해야 되는 게임을 몇만 원 주고 사는 게 맞냐라고 뭐 물어보실 수 있는데, 뭐, 안 될 게 뭐죠? 가격이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운틴 고트 이야기였고요.